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2024년 제가 촬영한 시간은 5월 3일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건 이제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어제죠. 어제 올라간 첫 번째 버전 이제 다음 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이고 그 화장품의 네 가지 트렌드 중에 세 번째 트렌드, 네 번째 트렌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럼 트렌드는 뭐냐? 코스메슈티컬이라 그래가지고 화장품과 의약품을 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 목적. 이게 MOCRA랑 연결은 돼요. 아까 일부 시간에 제가 미국이 이제 그 규제를 이제 시행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에 뭐 기능성이 들어간 이런 것들은 함부로 못 만들게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죠. 규제하겠다. 그런 건데 그게 바로 코스메슈티컬입니다. 예. 의약품과 합성 이제 섞인 거고 점점 사람들이 고령화되니까 시장 커지겠죠. 예.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로 이 시장 커질 것 같고 요 밑에 있는 제품들이 대표적인 코스메슈티컬 관련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피지오겔, BC, 아벤느, 오바기, 네오팜, 동국제약, 파마리서치 뭐 이런 제품들이 대표적이고 TNL은 사실은 좀 여기 넣을 수는 없죠. 화장품 아니죠. 근데 그래도 그냥 제가 좀 억지로 넣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TNL 좀 설명 좀 하고 싶어가지고 요거는 좀 엄밀히 말하면 화장품 아니죠. 예, 아닌데 그냥 넣었다는 거 좀 참고만. 왜냐면 의료기기에 여기 여드름 패치를 여드름 기능 이제 치료하는 좀 기능을 넣은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여기 여드름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좀 억지는 있지만 넣었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메틱컬 주요 제품은 네오팜 있죠. 네오팜이 제로이드는 피부과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요. 처방받아요. 예, 잘 팔리죠. 그래서 요게 MLE라고 하는데 피부 장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물질에 이제 침투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약화되면 외부에 뭐 잘못된 물질들이 사실 이게 너무 또 침투가 어려워도 화장품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또 문제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MLE라는 이제 다중층상 라멜라 제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민감한 피부의 보습 기능에 도움을 주는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 제로이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제품이죠. 예. 그리고 TNL의 요거 마이티 패치. 예. 요게 근데 사실은 창상 피복제라 그래가지고 우리 피부에 조직이 파괴되면 그거 붙여가지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저게 여드름 치료되고 미백 주름 개선까지도 지금 되는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뷰티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TNL 제품도. 이게 마이티 패치의 피부 재생 효과인데 여기다 이제 각종 기능을 넣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국제약의 센텔리안 24도 저게 이제 마데카 이게 센텔라 아시아 이게 아무튼 이제 마데카라는 이제 저기 아마 식물일 거예요. 식물에 추출한 저거라고 하는데 저거를 이제 원료로 해가지고 피부를 좀 개선시키는 거죠. 뭐 항산화 효과도 있고 그걸 이제 만든 마데카 크림입니다. 이게 주로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는데 이름은 센텔리안 24입니다. 그래서 코스메슈티컬 대표 제품 중에 하나고 파마르서치의 리쥬라는 이제 화장품이 있지만 여기에 연어의 생식소포 같은 그걸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피부 재생이나 이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화장품에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의약품 성능이 들어간 대표 제품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키니피케이션 트렌드라도 또 있는데요. 요건 두피를 피부처럼 케어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에 그냥 우리가 샴푸 쓰고 린스 쓰면 보통 그러죠. 머리를 씻어내는 용도인데 여기에 이제 그게 아니라 요 안에다가요 집어넣어요. 뭐를? 두피와 모발에 윤기와 생기를 부여하는, 각질을 진정시키는, 그 다음에 뭐 이게 뭐라 그러죠? 뿌리는 순간 두피에 쿨링과 정화 효과 부여하고, 예, 탈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 거를 스키니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샴푸를 우리가 씻어내는 용도로만 썼지만 거기에 이런 기능을 넣는 순간 이게 스키니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화장품에 의약품 넣는 건 비슷한 거죠. 햇빛 차단하는 선케어 제품을 화장품에 넣는 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선세럼이랑. 예.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화장품 하나의 기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본연의 기능에 다양한 기능들을 넣는 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건 사실 화장품에서 아니지만 TNL을 제가 한번 그래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근데 다만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실 건 주가 많이 오르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정을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되, 다만 어떤 회사인지 명확히 알고 투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하더라도.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TNL은 창상 피복제 만드는 기업이고, 하이드로 콜로이드 폴리우레탄 창상 피복제 종류라고 합니다. 이게 이따 설명드릴게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제약회사에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ODM 형태로 만들어줘요. 근데 2018년에 미국의 히어로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와 제휴를 맺고 미국에서 판매하려면 유통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히어로가 이 TNL 제품을 판매해 줍니다. 그래서 마이티 패치라는 제품이 있어요. 여드름 치료제예요. 여드름 패치. 이게 딱 여드름 나면 붙이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공급 중에 있고, 근데 처치앤드와이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옥시크린 아시죠? 그런 브랜드 갖고 있는 퍼스널 케어, 이제 뭐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애경 산업 뭐 그런 기업이라고 할까요? 예. 아니면 P&G 뭐 P&G 비슷할 수도 있죠, 미국에. 아무튼 이제 그런 회사가 갑자기 작년 22년 9월에 히어로를 인수한 거예요. 그럼 이 회사에 들어갔으면 유통망이 확장되겠죠. 네. 그리고 주력 제품이 창상 피복제랑 정형외과용 고정제인데 국내 성장은 둔화될 걸로 회사에선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목적으로 원래 창상 피복제를 만들지만 미용 목적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여드름 패치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해외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가 좀 성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TNL의 전략은 해외로 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습윤 드레싱제인데, 이게 우리 그 보통 데일밴드라 그러죠. 그냥 예, 어디 다치면 여기 상처 났어, 데일밴드 갖다 주세요. 그냥 이름 그대로 그냥 데일밴드가 그냥 고유 명사가 돼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자체 세정 및 소독도 필요하고, 이거는 건조시켜요. 그냥 상처 부위를 건조 드레싱입니다. 그래서 이거 뗄 때 또 아프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건데, 저거 가장 많이 쓰죠. 저도 뭐 어디 피나거나 이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데일밴드 그냥 붙여버리거든요. 근데 TNL은 그게 아니에요. 습윤이에요. 습윤. 여기 액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치유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액 같은 게 발라져 있어가지고 휴유증도 개선하고 제거할 때 통증도 안 느껴지고, 예, 약간의 차이점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건조 드레싱제를 많이 쓰지만 이 습윤 드레싱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요걸 하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상처 치료제, 이 회사의 주요 제품들입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폼,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게 주력이에요. 하이드로콜로이드. 네, 요게 이 회사의 가장 핵심이다. 그럼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창상 피복제는 여기다가 피부에다 붙이는 건데, 외부의 창상이 상처예요. 상처. 한마디로 여기서 적혀 있는 것처럼 외부 힘에 의해서 신체 조직이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처를 보호하고 이제 손실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바로 창상 피복제다. 여기 붙여가지고 더 지금 파괴 안 되게. 하이드로콜로이드는 뭐냐면 상처에 직접 접촉해서 상처를 보호하고 상처면과 밀착성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 진물이 많이 안 나는 그 찰과상 있죠. 약간 피나고 여기에 이런 이제 가벼운 상처라든가
이 여드름 같은 트러블 케어 제품으로 사용하는데 2도 화상하고 욕창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전 세계 시장 규모는 7조 원 정도 앞으로 예상을 하고 연평균 한 5.6% 정도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미국 시장 규모가 1인데 1.8조 원 정도를 내년에 도달할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와 함께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성 궤양, 욕창, 골다공증 이런 건데 창상 피복제와 연관성이 높다고 하니까 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질병이 생겼을 때 창상 피복제로 좀 일부 치료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창상 피복제 본래 기능이 상처 치료제잖아요. 이걸 넘어서 미용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치료만 했으면 시장성이 확장되기가 어려워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 미용 목적이 가미되면 수요가 뛰는 거죠. 예. 그죠? 뭐 이게 여드름이라든가 내 피부에 뭔가 예.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런 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치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점 같은 거 저도 옛날에 점 몇 개 뺀 거 있거든요. 예. 그때 아시죠? 여기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예. 그래서 점 제거할 때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이런 용도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이드로콜로이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예. 삼출문을 흡수하고 습기는 투과되고, 뭐 어려운 내용이라 저도 정확하게 이 삼출문 막 이런 내용이 있어 좀 어렵긴 한데, 한마디로 진수성 고분자, 소수성 고분자 요 두 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예, 상처를 좀 치료해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습윤성. 예. 그리고 CND가 정말 중요한 게 히어로라는 회사 있죠. 이 회사를 인수해버렸거든요. 이 회사에 TNL이 공급을 하니까 CND가 그럼 결국엔 제일 중요하죠. CND가 처치앤드와이트라는 회사고요. 시총이 30조 원에 달하고 세탁, 건강용품, 퍼스널 케어 판매하고 주요 기업 옥시크린, 테라브레스, 여기 옥시크린 있죠. 그리고 워터픽 아세요? 워터픽 이렇게 찌 해가지고 이빨 사이 낀 거 이렇게 빼주고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이 회사는 그 M&A를 통해서 이렇게 다 회사를 성장시켰어요. 네. 그래서 2018년에는 히어로까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뭐라고 했냐면 마이티 패치 40개국에 론칭시키겠다. 원래 미국 위주인데 밝혔고, 슈퍼볼 경기에서 마이티 패치 광고를 해버렸어요. 대단하죠. 예, 슈퍼볼 광고에서 미국 사람 웬만하면 다 보는 그 스포츠 경기에서 예. 팔로워 또 이분이 알릭설이라는 인플루언서거든요. 틱톡. 예. 6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마이티 패치 홍보대사로 또 임명이 됐대요. 이게 마이티 패치예요. 미국에서 판매한 이렇게 이런 제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블로그 제가 보다 보니까 우연히 작은 거인의 투자 이야기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CND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단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CND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히어로 아주 잘하고 있다. 히어로는 여드름 카테고리에 대부분 성장이 이끌고 있고 시장 점유율 19%로 1위다. 히어로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패치를 계속 출시하고 있다. 여기에 공급하는 회사가 TNL입니다. 우리는 히어로가 하이링, 보석이 큰 반지라는 걸 알았다. 히어로는 소비자 심리 하락에 대해 지난 몇 분기 동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요, 뭐 큰 영향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회복력이 있다. 소매 업체라면 히어로 같은 하이링 제품, 그러니까 보석이 큰 반지 같은 제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해당 브랜드를 키우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CND가 히어로를 인수한 이유가 명확한 거죠. 보석이 큰 반지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봤을 때 예.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죠. 히어로의 판매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브랜드 인지도와 가정 보급률 높이는 데 주력할 거고, 앞으로 패치가 등장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여드름 치료할 때 연구하러,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저 고등학교 때요, 정말 1학년 때 너무 저도 진짜 여드름 많이 냈어요. 네. 진짜 많이 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막 짜주기도 하고, 그때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여기 막 짜고 막 그때는 그냥 짰어요. 짜고 뭘 바르고 진짜 기억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막 여기 고름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직도 생생하네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패치를 딱 바르는 시대로 가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쪽에 대한 수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C&D가 이런 또 언급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창상 피복제 수출 잔고고요. TNL이 이제 관련 기업인데 이렇게 수출 데이터 4월입니다. 급증했고 창상 피복제 수주 잔고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전자공시에서. 그래서 21년도에 90억, 22년에 185억, 작년 말 기준으로 265억까지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아마 더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NL이 어떤 건지 이제 좀 공부되셨죠? 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인디 브랜드. 인디 브랜드 많이 들어보셨죠? 대규모 화장품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인디 브랜드, 소형 회사들이 시장을 주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10대, 20대 분들이 어디 가죠? 예, 백화점도 가겠지만 올리브영 가서 다양한 제품을 부담 없이 구매를 해요. 그리고 올리브영은 매번 브랜드가 많이 바뀌어요. 제품들이. 이 올리브영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가면. 근데 왜 남자 브랜드는 안 바꿔요? 저 올리브영 담당자님 보실지 모르는데 제발 남성 좀 이거 저 올리브영 가서 사거든요. 실제 저도 바르는 제품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제발 좀 남자 제품도 좀 다양하게 너무 고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부탁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예, 이런 이제 인디 브랜드 시장이 뭐 올리브영과 결합이 돼서 폭발하고 있는 거죠. MZ 세대 분들의 성향은 뭐 연예인들이 화장품 광고에서 지상파 광고 그런 걸 보고 구매하지 않아요. 지금 10대, 20대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관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추천해주는 제품을 따라가죠. 그래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올리브영에 신제품 나와서 올리면 그거 따라 사버립니다. 연예인이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확실히. 그건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SNS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옛날에 하나에서 나왔던 자료지만 아모레퍼시픽 매출액을 올리브영이 이긴 거 보이세요? 올리브영 점포당 매출, 점포수. 여기가 이제 인디 브랜드죠. 요 레어뷰티. 예. 여기가 이분이 누구시죠? 그 셀레나 고메즈인가요? 그죠? 예. 아무튼 이분이 자기가 직접 만든 브랜드예요. 저걸 누가 만들어주죠? OEM 회사가 만들죠. 화장품 ODM.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바로 인디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했지만 좀 중국 비중 낮아지죠. 실제 한국 화장품이 수출하는 비중인데 중국 비중은 급격히 떨어지고 미국, 아시아 비중은 올라옵니다. 이게 결국 인디 브랜드 시장이, 그래서 LG생건과 아모레가 힘든 거죠. 과거랑 비교했을 때. 예. 중국 비중 높았던 기업들이. 그리고 ODM이 그러니까 이런 인디 브랜드 시장이 열리면요, 판매 업체가 정말 많아요. 이게 보세요. 이 회색이 판매 업체입니다. 인디 브랜드 수가 얼마나, 지금도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화장품 만드는 ODM에서 몇 개 없어요. 보이세요? 예. 제한돼 있죠. 요게 좀 특징적인 부분. 판매 업체와 제조업체 수가 이렇게 좀 다르다. 판매 업체는 많아지고 제조업체는 적고. 어떻게 돼요? ODM은 좋죠. 서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인디 브랜드 시장이 열렸을 때 최대 수혜주는 이런 화장품 ODM인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지 연구원님이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올리셨던 자료인데 한국의 화장품 수출 비중이라고 합니다. 예, 요게. 그래서 제가 잘못 적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화장품 수입하잖아요. 그 국가 중에 한국 비중 점유율. 그래서 지금 24년 3월에 20.1% 정도. 지금 계속 20%를 상회하죠.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한국 점유율은 20.1입니다. 3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고 전년 대비 7.8%나 급증했어요. 3월 수익금액 증감률은 한국이 63%나 급증했어요. 어마어마하죠. 프랑스랑 요새 1, 2등 다퉈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그만큼 한국산 제품을 미국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인디 브랜드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제 마지막 기업으로는 ODM은 뭐 워낙 많이도 또 설명해드렸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인그루드랩도 한번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ODM은 아니지만 관련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펌텍코리아. 여기 화장품 용기 있죠. 요런 거 케이스
화장품 담는 통, 요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펌텍코리아는 스틱, 컴팩트, 펌프 있죠. 펌프가 주력이에요. 그리고 자회사 부국TNC 있죠. 부국TNC가 튜브 있죠, 짜는 거. 그거 만드는 회사. 지분 한 47% 갖고 있고, 잘론 내추럴이 좀 아쉬워요. 이 회사 2021년에 인수했는데 적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있죠, 유통하는 회사. 근데 확실히 지금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적자 상태고, 비중은 얼마 안 되고요. 고객 비중은 화장품사 중에 중소형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 시장이 열리면서 고객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수출 비중이 62%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일본이 한 14%. 제 4공장 지금 증설 계획이 있고, 올해 6월 19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이 있어요. 1공장, 2공장, 3공장 이렇게 해서 요 공장들에서 저런 제품들을 만들고요. 되게 특이하죠.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화장품을 담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이게 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펌텍코리아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다. 잘론 내추럴은 좀 아쉽죠. 예. 아직까지는 돈은 지금 이익은 못 내고 있어요. 예. 건강기능식품 유통은 하는데 부국TNC는 흑자는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펌텍코리아 본사죠. 예. 그 자체 모델 금형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 예. 자체적으로 이런 금형 틀 있죠. 틀에 끼워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 모양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프리몰드라고 하는데, 저기 고객이 요청해요.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럼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용기 우리 가능하다. 우리 만들어줄 테니까 어떠냐? 미리 역제안도 한다고 합니다. 예, 역제안 같은 것도 하고. 자동화 설비도 미리 도입해서 생산성도 높은 편이고요. 예. 그리고 친환경 제품 재활용할 수 있는, 요거 이제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거죠. 예. 이 용기 같은 거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여기 튜브도 그렇고 용기, 펌프, 유해 물질이 배제된 거, 요런 제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 10대, 20대 분들은 환경이 유해하면 안 쓰려고 그러죠. 상당히 이런 트렌드에 맞는 기업이고, 주요 고객사입니다. 국내, 해외, 뭐 클리오, 코스맥스, 뭐 코스메스카 코리아, 뭐 VT 이런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하나증권에서 최근에 나왔던 자료인데, 이번 1분기 최대 매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주 확대되고, 스틱, 컴팩트, 펌프 다 좋고, 부국TNC도 호조를 보일 거라고 합니다. 다만 잘론 내추럴은 아직은 적자. PER은 8.7배로 그렇게 높진 않은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전자공시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 연우가 1위였어요. 연우가 우리나라 전체 30%, 펌텍코리아가 24%. 근데 펌텍이 22, 21 좀 정체 보이다. 작년에, 그러니까 2년에 26으로 점프를 해버렸어요. 푹 뛰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펌텍이 좀 성장을 해버렸고, 연우는 좀 정체돼 있어요. 연우는 31%였는데 26으로 점유율이 줄었어요. 사마가 많이 컸어요. 사마가 11에서 15까지. 근데 연우는 한국콜마가 인수했고요. 사마는 이제 사모펀드.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이제 회사가 인수되다 보니까 고객사가 어떻게 이제 고객사를 더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영업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죠. 예. 저는 특히 한국콜마가 인수한 연우는, 한국콜마 이제 고객사 영업은 쉽지만 한국콜마 안 사용하는 데는 연우 거를 안 사용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연우의 그 회사의 어떤 레시피 같은 게 보내지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사가 연우 입장에서는 아무튼 한국콜마 인수되면서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확장하기가 좀 쉽지 않아진 거죠. 그런 좀 장단점이 있고, 근데 펌텍코리아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많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율 면에서는 거의 이제 연우랑 대등해졌다. 근데 22년까지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지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매출, 영업이익, 매출 성장률 20% 이상 나오고 있고, 순금융자산도 있고, 재무구조도 탄탄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펌텍코리아는 충분히 좀 실적도 좋아지는데 주가는 참 안 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면에서 좀 좋은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해드렸고, 그래서 5월 5일 또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 예, 함께 배우기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